말려버릴 수도 있는 어둠은 영겹에 삼킬 듯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외침에 지칠 대로 지친 영혼이라도 입술에 추대침도 말라버린 처참한 지옥 속에 우리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고통의 정점에서 새벽을 열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민족 혼이 갈갈이 찢겨버린 그 세월을, 차라리 눈이라도 감고 싶은 그 세월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철없는 형제들의 돌팔매를 맞아가며 우리의 얼을 쌓아 올린 돌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말라버린 입술에 아버님의 뜨거운 영혼이 불러 들어가고 저 바다 깊은 심의 끝자락까지 떨어진 자존심의 자락이 세계인들의 손가락질하는 쓰레기 더미에 한 송이 붉은 장미가 피우셨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형제의 내일을 찾아주셨고 아버님은 우리 형제의 이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웃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게 아버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님께서 우리의 내일까지 만드셨습니다. 아버님은 우리에게 아버님의 뜻이 이어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이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따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내일을 열어 가자고 아버님의 뜻에 따라 따님과 함께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가자고 오늘 이 자리를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42년을 쌓아온 서러움을 모아 하늘이 무너져라, 천지가 찢어져라, 피가 젖어 울음으로 외쳐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족의 가슴을 열어 세계를 향해 달려가 보자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동작동에 누워 계시면서도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셨겠지만 오늘 우리 순결하고 강한 의지로 뭉친 꼿꼿한 기계의 따님과 함께 각하께서 영원하시던 세계에서 으뜸가는 국립민복의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아버님, 아직 우리가 이런 훌륭한 아버님을 우리의 곁에 두고 있다는 가슴 뿌듯한 기쁨과 자부심을 모르는 우리와 함께 영겁의 세월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2012년도에 읽어드렸던 글입니다. 민주실천연합 박준웅 총재님, 3.1절 임정 100주년 범국민 추진인의 김광을 회장님께서 공동 주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박준홍 총재님의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네. 예, 됐어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 기념 행사가 전국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구미 상무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서 지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한 150명 정도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열리고 있고 삽교천에서도 열리고 있고 구미에서도 상무동에서 다시 열리고 있고 하지만 오늘 서울에서는 아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축하 행사를 안 했어야 되겠느냐 하고 몇몇 동지분들하고 논의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유족들은 오늘 박근영 씨가 참가하기로 했다가 포항에서 어느 독지가가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만드는 오늘 착공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가족분들이 한번 오셔야 된다 해서 글로 가느라고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기에도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 태어난 배경과 그 어른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신 그 이제 이력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내빈께서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정본으로 삼아가지고 혹시 다른 데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 이야기를 정본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갑재 씨가 썼는 박정희 대통령 전기,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기는 거의 80, 90%가 제가 정언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전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고 한데 이때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그 전기에서도 보면은 몇 가지 오류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수시로 지적을 하고 고치고 하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원래 경상북도 성주에 사시는 박영규 씨의 학자시고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박성빈입니다. 박성빈이라는 분이 이제 성주에서 사셨는데 그 박성빈 씨는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무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2조 말년에 강원도 연변에 군수로 제수받을 정도로 무가에 급제를 했습니다.
묵과 급제를 하고 영변의 군수로 제수를 받으셨는데 이 어른께서 그 당시 나라가 참 피폐하고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 오리들이 행포가 심하고 조국이 자꾸 망해가는데 외세 침입이 있고 참 그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굶어 죽고 목소리도 한번 제대로 못 내고 하는 이런 세상을 참 아주 슬퍼하고 이것은 반드시 고치고 우리 힘으로 뭔가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외세 침입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면서 활동을 한 게 그 당시 동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변 군수로 가시질 않고 그 성주에서 젊은 청년들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검 가지고 군사 훈련이나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하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박영규 할아버지께서 그 가족들하고 먹고 살 생각 안 하고 영변 군수로 가라는 것도 안 가고 맨날 청년들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검술 연습이나 하고 술만 먹고 그런다고 쫓아버리셨어요. 부부를. 그 부부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셨나 하면은 그 박성빈 할아버지의 부인이 수원백씨입니다. 그 상모동에 가가지고 수원백씨 제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수원백씨 제실자리입니다. 그 뒤에 제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실을 최근에 옮기고 지금은 그 조갓집 있던 그 생가만 남아 있고 한데 거기에 그 처갓집이죠.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가지고 제실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논 두마지기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해서 거기가 있으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한 큰 뜻을 가지고 있던 분이 걸로 쫓겨나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맨날 그 주막에 가갖고 술이나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신세 한탄이나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그 털어놓고 했는데 그 상모동에 이사 가가지고 3년 만에 그 태어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주로 뭘 그거 아버지와 형님 되시는 박상희 저희 부친입니다만은 박상희 그 형님한테 민족주의에 대한 그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좌우라든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그저 이제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만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민족주의에 대한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니 독립은 그거 뭐 사회주의니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깨우쳐야 되겠다 해서 사범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받고 바로 그 교사로 선생으로 간 것이 문경입니다. 지금도 문경에 가면 청운각이 있는데 문경 국민학교에 다닐 때 거기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하숙하던 집이 지금 청운각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아마 오늘도 거기서 탄신제를 지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경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항상 그 민족 정신이 그 투철 하시니까 저희 손치는 독립운동 하다가 수시로 감옥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치는 광주 학생운동 하는 데서 관련됐다가 한 6개월 옥살이 하다가 나오고 송기종 올림픽 일장기를 갖다가 태극기로 바꾸는 그 작업한다고 해가지고 한 1년 갔다 오고 뭐 하여튼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제 잡혀 들어가고 했었었는데 독립운동으로 8.15 때도 아마 예비금속 단계로 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8.15를 맞을 정도로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문경 국민학교 선생으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한테 그 일본 그 사람들이 그 짧게 깎으라고 하고 뭐 요즘 일하게 하면 스포츠 카리로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머리를 길게 하도록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어를 가리키고 한다고 교육감한테 지적을 당하고 교사하고 대판 싸우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문경에서 나와가지고 구미에서 있으면서 나라가 어려운 이 상태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선친하고 합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만주군관학교 가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군대를 그 육성을 해야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해가지고 만주군관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주군관학교 간 게 친일파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일파라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만주군관학교 그 입학할 적에 일본 황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충보국이라는 혈서 쓴 걸 가지고 이거 일제 앞잡이다, 친일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만주군관학교에서 있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김구 선생 만나가지고 몰래 인사하고 김구 선생이 앞으로 우리나라 독립을 이끌 지도자다 하고 격찬해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가들의 그 일지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군관학교 있으면서 독립운동 하는데 연락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니까 일단은 의심을 안 받으니까 저희 그 아버지가 우리 남한에서 독립자금을 그 구해가지고 우리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한테 보내는 그 중간 역할을 박정희 대통령을 시켰어요. 군관학교에다가 이제 보내서 그 역할을 시켰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통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느냐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옛날 구미에 있으면서 저희 그 어머니의 조카 남편이 그 구미에서 조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끔 이제 저희 집이 구미역 앞에 있었으니까 그 조역 하시는 분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주 문제 여러 가지 식사도 같이 하고 뭐도 배우고 하는데 그분한테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 몰수부호 알지? 하니까 예, 저들은 그거 항상 그거 철도청에 있으면 그 기차 오고 가고 하는 거 뭐 소식 이런 게 몰수부호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합니다. 하니까 옷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내가 이야기한 대로 몰수부호로 바느질을 해. 이거를 만주에 있는 정의한테 보낼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카 사이가 조역으로 있는 조카 사이가 그 실로 몰수부호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옷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락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만주 군관학교에 가 가지고 저 면회를 하면은 그 상이 정의가 그럴 것이다. 아유 형님 그 옷 좋네요. 여긴 추워서 그 옷 저한테 선물해 줄 수 없습니까? 제 옷 가져가시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웃으로 바꿔 입어라. 거기서 이제 소위 암호로 해독되면은 언제 어디에 독립군한테 가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네가 전달해라든가 하는 그런 지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소개는 조갑제가 썼는 그 네버덤의 침을 뱉어라 초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처음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추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항복했었을 때 만주에서 일본군이 놔두고 가는 무기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올라 그랬습니다. 대련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때 군에 있던 우리 남쪽 출신 군인들하고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 무기를 가져올라 그랬는데 군정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뭐 갖고 와가지고 괜히 불순하게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하나도 못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무기를 가져왔었으면 우리가 6.25 같은 참담한 사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할 때 도저히 이런 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여러 가지 노래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나라 질서 제대로 잡고 진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자주적 독립을 할 수 있고 일본과도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것이 5.16 혁명입니다. 그 5.16 혁명의 뒤에 일어난 우리나라 발전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화는 다음에 다른 분들이 축사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셔가지고 5.16 혁명 때까지 어떻게 사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우리 이런 박정희 대통령 진짜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선영 가수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날래도 그런 사람 없으게도 슬픈 사람
천만 표 가까이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뭐, 실제로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3월 9일 날 선거 투표 유권자가 18세 이상으로 해서 4,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건 4.15 선거 때 그때 기준을 해서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둘이 붙으면은 이제 2천만 표를 이겨야 되고 셋이 붙으면 1,500만 표 정도를 이기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75%에서 80%가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4,8은 30이 3,200만 명이 투표를 하니까 그 중에 부정만 없다면 1,500만 표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부정투표예요. 부정선거가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짜놨을 겁니다. 부정으로 해서 이제 당선시키겠다는 거를. 그 부정을 막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그 투표함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교체합니다. 그 안에서. 이번에 이제 뭐 인천이나 이렇게 부안이나 또 이렇게 하는 데서 전부 그런 투표들이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가. 그래서 사전투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4.15 선거할 때 김종인이가 사전투표 많이 하라고 계속 그거 했어요. 참 이상한 놈들이다. 근데 왜 됐든 뭐 졌는데 결국은 이제 부정투표가 됐습니다. 사전투표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개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법이 지금 수개표가 아니에요. 전자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요새 뭐 이렇게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앱에 보니까 뭐 누가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고 DJ 때 뭐 정의로 나서겠다 이렇게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왜 됐건 이 투표기가 외국에 나가서 전부 부정 기계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하는데 이게 이용이 돼서 남은 나라에서 이게 전부 이제 부정투표라고 그 대법원에서 이제 선고를 해버렸어요.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스럽지만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야 되고 사전투표도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 개표 자체를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법을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절대로. 그럼 최소한 우리가 부정선거를 박을 수 있는 건 뭐냐? 사전투표 안 하는 것 첫째. 그 다음에 투표할 때 감시원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감시원은 당에서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감시원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한 당에서 뭐 3사람인가 자고 그 인원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야당 이 사람들 감시원을 안 넣은 데도 있었어요. 저번 선거에. 왜 그랬겠어요? 이거 담합한 거 아닌가? 지금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야들은 사실로 부정서 없다. 지금 이분 밑에 하태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거 불합지 아니냐고. 이상한 놈들이 있어. 그게 뭐 대표 중에 그 선거 그 책임지는 거. 그 책임자 중에 하나야 그 놈이. 그런 아들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야. 그러고 윤이 누굽니까 사실. 박근혜 이상한 논리 해가지고 그런 논리가 없어요. 뭐 경제 공동체라는 그거는 형법이 없습니다. 제가 판사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뇌물죄 인정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이재명이 보고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그 상고를 안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냐? 그게 무죄가 돼야 되거든, 그놈도. 그 친구도 무죄가 됐어야 되는데, 이 법원이 지금 전부 이상해졌어. 지금 뭐 김명수가 들어오는데, 김명수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법연구회, 그 위에 국제법연구회라고 해서 판사들 중에 한 300명 정도가 그 개들입니다. 이게 소수지만 소수가 더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다수가 지금 죽어 있어요. 다수의 견해가. 법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부정선거로 해서 이제 발제가 되는데 이거 무효인 투표를 이게 전부 유효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선거는 무효라는 소송이 지금 무효라는 거 성공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선거 중에 선거를 이제 개표를 했는데 숫자가 잘못된 건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뭔가 잘못됐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된 건 숫자가 새로 이제 고치면 되잖아. 새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새로 검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무효가 아니고 검표를 해서 이 당선 무효가 되느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관대한 바닷속 깊음 안에 탐욕의 정신들을 빨아 헹구어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예절 한국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조국의 통일과 세계 인류 평화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국민 모두의 가슴에 성숙한 인격으로 격려와 배려, 희생의 보석으로 기억에서 영원히 살아 떠나지 않게 하소서. 2021년 신축년 11월 14일 일요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을 맞이하여 조국과 민족,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희망이신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의 염원으로 돈 물질보다는 효인성, 인성교육이 우선임을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 후암 김미연 교수 삼가 봉정하나이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70년째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9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것도 새마을 담당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비서관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 내 선배되는 이정환 민정실에 새마을 담당했던 예장도 나와 계십니다. 예장 잠깐 일어서십시오. 내 선배됩니다. 제가 탄압을 받게 된 원인은 72년도 내년 2월달이면 만 50년이 되는데 어느 날 새마을 주택 지붕만 개량하는 게 초가집 없애고 서래도 지붕 이어는 게 이렇게 새마을 주택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설계를 해왔으니까 자네가 이 집을 지어보게. 모든 경비는 내가 되는데 여기 아이가 지금 38년생인데 84시야. 84시인데 젊다고 지금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72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는 저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 다음에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11.6 행사 때,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유영수 여사, 옥천서 지금 옥천하고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모든 행사 오늘도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도 거기 가야 되는데 총리님하고 저하고 둘이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민족중회도 있습니다. 민족중회인데 그 다음에 이거 저기 기념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직접 모신 사람 아니야. 아니고 저는 직접 모신 사람이야.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목숨을 걸고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옛날에 그게 5.16 구조 해무에 나고 난 후에 세무잠바를 입고 상권총 차고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함부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 말을 못합니다. 국회의원 말 못하고 오늘 뭐 특별히 얘기하고 온 거는 제가 지금 박근혜가 구속돼가지고 지금 400일 이상 구속됐는데 이 미친놈들 말이죠.
나라 살이 사욕에 눈먼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에게 정권을 바쳐 나라 망친 이 배신자들, 이 사람들이 6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총살감입니다. 총살감. 이북에 지금 김정일이 아빠 갔으면 김일성이라 김정일이 갔으면 지금 총살감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게 누구미가 바로 요겁니다. 문재인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문재인가 나쁜 사람 아니고 이 미친놈들이 저기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놈들이 말이지. 지금 김무성인데 지금 현재 탄핵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랬냐 220명만 해돌라. 김무성이가 그 이제 박지원인데 얼마나 했냐 40명 됐습니다. 빨리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도장 찍은 놈이 바로 이놈들이야. 이놈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아까 누가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옛날에는 지금 현재 30불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유치한테 넣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아무 죄 법을 가고 계셨죠. 우리가 이제 뇌물 공유를 해야 돼. 뇌물 해가지고 걸려야 되는데 돈 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박근혜가 구속돼가지고 400일 이상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제가 KBS TV를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연설 주도자가 접니다. 저 서울역에서 해병대 200명을 데리고 데모한 사람이 제일 먼저 제가 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했는데 해병대 200명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연설 주도자가 접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누가 오시려고 그러면 5.18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총을 쏜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총을 안 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각하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광주에서 총을 쏘느냐 내가 왜 총을 쏘느냐고 국민들을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이거 올 사람이 광주에 총을 쏘라 하는 사람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오늘요. 오늘 안 왔는데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왔다고. 왜? 이 사람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은 해군 준자입니다. 준자 별 하나 준자인데 여기 오셔가지고 오시렇게 해가지고 오셨다고 오셔가지고 앞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준자입니다. 별 하나인데 해군 사관학교 나가지고 별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시렇게 하는데 오늘 그분도 오늘 오시라가 광주 5.18 때 지금 현재 총을 수락하는 사람이 바로 육군 중인데 그 사람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왔다고 그 책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왜 우리 국민에게 총을 쏘냐고 내가 미쳤냐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을 쏘겠냐고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직접 집에 가서 만났다고 그런데 말이지 어디 전두환이가 말이지 어디 총을 쏘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전두환이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여기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이도 말이지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했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말도 하면 안 해요. 지금 현재 국회가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가는 자체가 용어가 뭐냐? 더불어 김일성의 용어가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자. 그 용어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북 용어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인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조직을 끝나고 난 후에 새롭게 명년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분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연애도 안 하고 춤도 안 하고 노름도 하고 문재인이가 날 잡아열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마음에 와이를 안 먹기 때문에 집에 잡아열라고 잡아열기에는 돈이 없는데 근데 박근혜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문재인이가 나를 잡아열라고 툭하면 경찰관도 와요. 너 왜 왔어? 아이고 회장님 문 안 들어왔습니다. 문 안 들어와서 나 잡아열라고 잡아열라면 한번 조사 한번 해봐라. 내가 누구인데 돈 받은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지금 이재재가 있는 1103호에 지금 현재 제가 박정희 대통령 사무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의도에서 내가 최고급을 좋은 사람이야. 박정희 대통령 쪽에는 함부로 저희들 말을 못합니다. 경찰관들이 와도 저희들 말 못하고 국회의원도 저는 못하고 아무도 말 못해. 왜? 부정한 행위는 안 하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가 와이런을 먹었다 하면 바로 아침에 날아갑니다. 청와대는 어디 대통령 각하 같이 근무를 못합니다. 저는 단독 10원 한 번 받은 날도 없고 지금 현재도 사무실 쫓겨나와가지고 오피스텔에 15평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지금 곧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할 거예요. 누가 이제 그 빌딩을 사준다 하니까 이제 사무실 내준다 하니까 사무실 없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 남인데 절대로 돈 받는 게 돈도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오늘 사실 여기에 내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박준홍 회장하고 어제 한 5일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이 탄신제를 여기 구미에서 저는 매년마다 구미 갑니다. 구미 가가지고 이제 그 VIP를 해가지고 구미에 도착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박준홍 회장님이 여기 민족주의나 그 다음에 기념사업에서 하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박준호 회장님이 큰일 났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 먹을까. 그러면 좋다. 오늘 오는 사람들이 돈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10집이라도 주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남 회장이 우리 잘 압니다. 여기에 남 회장도 잘 알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기로 왔습니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조직을 저희들이 여기 김광일이라고 지금 회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우리가 전국 조직을 해가지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 회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저희 저 밑에. 그 다음에 제가 새마을운동 세계본부 총재입니다. 외국에도 지금 이제 새마을 쪽에 많습니다. 여기 뭐 새마을 하지만 새마을 좀 가짜 새마을이야. 우리는 진짜 그 외국에 라이베리아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새마을 그 조직을 다 만들어 있다고 박정희 대통령 사인도 걸어놓고 다 있는데 실제 여기서 새마을 가고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이야. 마을만 거짓 새마을이야. 새마을 하기를 뭘 해? 아무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제 61년도 5.16 구사 혁명 나고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적을 사실 여기 적어가지고 많습니다만은 이건 낭독을 못합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책에도 많이 나고 많이 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1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저기 야당이 말 한마디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여기 뺄기 같은 이 간첩 새끼들, 이거는 완전히 다음 선거 때 한 놈도 찍어주면 안 돼요. 이 총사시켜야 돼, 총사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야 되고, 저는 여기 여의도에서 김문서이나 유승민이 오면 저 개새끼 집 간다고 야들 막 칩니다. 야 개새끼야, 네가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해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직접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근에 바로 우리 저희 국회 정문 앞인데 앞에 저 앞으로 그 빌딩에는 극동 VIP 빌딩이 그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 오질 못한다. 그 부분에는 오질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추미애도 지금 현재 옆에 우리 극동 저기 LG 에쿠라트 빌딩 오피스텔에 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소리를 들었는지 추미애 저 미친년 저도 여기 있다 해가지고 어디 내 피해가지고 돌았다. 저는 막 직접 바로 얘기해버려요. 미친년 말이지. 박근혜가 뭔 죄가 있다고 지금 욕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적이나한테 추미애 이 전부 다 미친년들이야. 죄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 저렇게 해가지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석기 같은 간첩은 20년 동안에 형을 댔는데 어떻게 30년을 하느냐고.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이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석기 같은 간첩은 20년이고 박근혜는 33년을 두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나. 이게 안 된다고. 활복 자살하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사무실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퇴를 쫓아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휘발로 가가지고 사설에 죽으려고 했어. 내가 휘발을 갖다 놨다고. 휘발도 갖다 놔서 뿌려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경찰관들이 5명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만 저 박 사장이라고 있는데 박 사장하고 저 사람하고 우리 사무실에 내가 이제 비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비서가
아이고 총회님 내가 그것 때문에 죽냐고 그것 때문에 죽냐고. 그래서 이제 그 휘발유통을 가고 저 우리 박 사장이 저걸 휘발유통 저거를 버렸다 단데 버렸다니까 내 자살에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그 뭐 민주당 옛날에 그 저기 여당들이 지금 현재 야당들이 한 놈도 필요하는 거 없어. 이 전부 다 뺄기새끼 이 다 뺄기새끼들이라고. 이런 놈들이 말이지 대한민국에 망한 거는 문재인이가 망한 거 아닙니다. 문재인은 실력이 없고 예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거를 광문에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고 계속 나고 뭐 저 집이나 사무실 다 이거 다 붙여놨다고 이 미친놈들을.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힘인지. 제일 처음에 1번이 김무서이, 2번이 유성미, 그 다음에 김성태, 그 다음에 권선도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좀 다 있습니다. 여기 이 명단 이름이 다 있다고. 이 사람들은 뭐 좋다고 여기 유성미 같은 놈은 지금 현재 뭐 국민당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가지고 대통령과 나오게끔 해가지고 선거를 한다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박준호 총장님이 오락해 가지고 거기에 갔다 왔는데 하니까 전부 다 좀 말하는 놈 한 놈도 없고 유성미 같은 이런 놈 빨개 새끼들 말이지. 유성미 아버지가 누구냐? 유수호라고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야당 간첩들이. 간첩은 아닌지 괜히 아닌지 모르지만 아주 골탕파 민주당에 있는 유수호라고 아들이 바로 이름이 그 유승민이야. 그런 놈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지 전부 다 이 새끼들 앉아가지고 박근혜를 저렇게 유치한 보내가지고 4년 동안에 지금 현재 넣어가지고 이 새끼를 2년, 20년 주고 이거는 30년 주고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 오늘 이 행사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소 적어주시면은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현재 그게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됐지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당 시의원이 80%가 있기 때문에 권리도 하나도 없어. 뭐 해도 올 때 깎고 가가라면 깎고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는 못한다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여당들이 서울시 시의원들이 80% 이상이 여당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 놈의 새끼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헬스만 뜯어먹는 사람이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김선도이를 만났어요. 김선도이 만나가지고 좀 똑똑히 하라. 똑똑히 지금 국가민주로서 일하려면 똑똑히 하려고 국회의원 하려면은 그냥 말만 가지고 국회의원 하지 말고 오로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전부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그대로 먼저 선거만 해가지고 표만 찍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 살게끔 해야 되지.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만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1961년도 6월 지금 5월 16일부터 해가지고 5월 그 다음에 61년에 64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하는 18년 동안의 정치에는 그 정치의 업적 실적이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인데 지금 현재 전라도 호남이 지금 현재 경상도보다 훨씬 발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주 저는 경상북도지만은 경상북도 영양, 영덕, 청송, 공화 쪽에는 아주 비포장 도로도 있고 초가집도 있는데 전라남도 가면 비포장 도로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들 보고도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저 내가 대통령이 돼 있을 때까지 저 호남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호남은 전부 다 발전 다 시켜놨다고. 경상북도는 아주 지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아주 비포장되어 있고 아주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경상북도 몇 명이 됐습니까? 6명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도 못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 맹세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으로 우리 여기 김광물 회장이 지금 현재 오늘 오신 분 여러분들께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부터 조직할 테니까 최대로 돈 별로 안 배하고 우리가 국가 민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서가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이거를 고치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놈들부터 먼저 죽여야 돼. 이 새끼들을. 이 새끼들을 만들 문재인에게 정권을 바쳐 나라를 망친 배신 패륜아들이야. 이 얘들이 64명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람을 개새끼들 이게 사람도 아니야 이거 개새끼야 이게.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쪼개내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살고 유승민 같은 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누구야 뭐 여기 대통령 출마한다 하는 놈들이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시다 끊는다고. 쳐다보게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 인간 같은 새끼들을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야 이 새끼들이. 유승민 같은 이 사람이면 이게 개새끼지. 어떻게 자기 대통령을 팔아먹고 자기 아버지는 안 팔아먹고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이 여기 가지고 나온다고 국민의 당이가 뭐 해가지고 나온다고. 사람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충성 맹세하고 그다음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좀 해가지고 바르고 거짓이 없고 그런 대한민국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오늘 우리 김광골 회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일을 많이 합니다. 하니까 이 자 활용을 해가지고 좀 잘해 주시고 나는 이제 나이가 84시기 때문에 나이가 저는 72이라 그래요. 거짓말 한다고 7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 지고 다닙니다.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아픈 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도 걸리지 않은 놈을 코로나 걸렸다고 저기 보라매 병원 가지고 한 달 동안에 딸고 잡아냈다고. 그래서 내 의사 보고 내가 야단을 막 했지. 아니 코로나 안 걸리면 왜 잡아야네. 그러니까 주사를 얘가 한 달 동안에 200방을 나왔어. 200방 이상 나와가지고 완전히 뱃속에 있는 균이 뭐고 싹 다 죽여놨다고.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나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주사도 안 먹고 이랬는데 코로나도 안 걸리는 사람은 코로나 걸린다고 잡아내가지고 애를 먹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 임대를 먼저 쫓겨나와도 행복해요. 왜? 돈 없는 건 무슨 죄야. 그래,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12월 안으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 조카가 대구에 있는 박진규라고 있는데 박진규 내 조카야. 그래서 그 빌딩을 살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무를 사가지고 한 층에 600평인데 1200평만 주면 여러분들 다 모셔놓고도 일을 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이제 한 11월 12월 달만 기다리면은 크나큰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준호 회장님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몇 사람 있습니다. 한 3명, 4명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와이드 먹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셔가지고 앞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면은 앞으로 행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잘 이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